여기저기 하다 총장실에까지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며 별 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탄압도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블랙박스 김교수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집합 건물에서는 머릿수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세상에 무지한 우리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집단의 응축력에서 나옵니다. 태고부터 못된 마음으로 다수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소수 세력이 하는 공통적인 짓이 뭡니까? 다수를 무지하게 만들고 정보를 차단하며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고 실상을 알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뭉치게 하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들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자들의 국룰입니다. 빅페이스라는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먹방 촬영을 위해 식당을 다니다가 우연히 남산 돈가스라는 곳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긴 저희 명동 호텔에서 가까운 곳이라 저도 이 동네 돈가스 집은 여러 군데 다녀봤죠. 근데 이곳에 있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가 실은 건물주가 장사 잘하던 진짜 101번지 원조 남산 돈가스 세입자를 억지로 무력까지 동원해 내쫓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원조인 척 장사하며 프랜차이즈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유튜버는 본인이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는 것에 고뇌했지만 이러한 부조리를 알게 된 이상은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상을 영상으로 알립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가짜 남산 돈가스로부터 고소 협박부터 시작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이에 이 유튜버는 갖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2년이 넘는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국정감사까지 들어가고 남산 돈가스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해외 나가버리고 법이고 국회고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법정 싸움에서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패소를 합니다. 그 와중에 남산 돈가스의 갖은 거짓말과 기만이 이어지는 것을 이 유튜버가 시리즈로 낱낱이 다 밝혀버리나 끝까지 갱생이나 참회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돈가스집 여전히 프랜차이즈 모집하며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국감까지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유튜버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지난번 소시오패스 얘기해드렸죠. 제가 지금 명동에 호텔 시행사 대표와 앞잡이들을 보는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냥 점잖고 우아하게 대학 교수하며 평화롭게 살던 제가 호텔 분양이라는 덫에 걸린 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과정은 이 유튜버가 남산 돈가스와 정면 대결하게 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한 놈이 성낸다고 나쁜 짓 한 놈들이 돈 좀 있다고 고소 협박하고 법을 피해자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을 보고 요즘 표현대로 빡친 것이죠. 이 유튜버의 분노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심경이 어찌나 이해가 되든지요. 저는 훨씬 더 지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우리 일반인들은 고소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럼 일단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도 죄가 없어도 일단 고소, 고발 당하면 정말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걸 오히려 나쁜 놈들이 무기처럼 씁니다. 고소하겠다 협박을 하고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M빌딩에서 사람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탄압도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앞잡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현재 있는 점잖은 척 앞잡이는 두 번째 타자고요. 다음은 첫 번째 점잖은 척 앞잡이가 유씨에게 팽당하기 전 아주 초기에 저와 만나 나눈 대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회장이 구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치니까 좀 조심하거나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라집니다 금방.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저는. 지금 고소한다고 내가 옛날에 들었을 때 설마 했거든요.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른 그 사람은 달라요 경우가. 그러니까 피해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웬만하면은 천수를 하든지 어떤 제스를 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다 그거 할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피해 받으니까 협의를 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 아니 저도 나름대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도 뭐 다 때려치고서는 저는 진짜로 이판사판 할 수 있어요. 그럴 가치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 정도로 나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도 그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저를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도 뭐 제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고소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얘기죠. 뭐로 그렇게 강요를 보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는 확실하게 그런 노선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했고 저는 이제 금방 학기 끝나면 이제 금방 학교로 돌아가든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로 하여금 진짜로 이판사판 왜냐면 저는 건강이 별로 좋지도 않기 이건 때문에 신의 문제, 각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리 남이 요구하더라도 그냥 빠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친구가 지금 곧 교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생이라는 건 진짜 무서워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점 점수 0점 교감들은 0.02, 0.03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점수 하나가 되고 못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교통위반조차도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죠. 한마디로 교수 직업이라는 약점을 가진 제가 엄한 꼴 보기 전에 앞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제가 겁이 안 났겠습니까? 저는 아기 때 주변 어른이 제가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저기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그러면서 맨날 겁을 주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경찰 아저씨에 대한 무의식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요,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터무니없는 위협과 협박에 굴해선 안 된다는 정신머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갖가지 별의별 명목으로 저 개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사회 부조리 계속 목격했고요. 진짜 전국 경찰서를 돌며 갖은 고초를 겪었고 제 내비에는 법원이 즐겨찾기로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털어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희는 소유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객출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한 것도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당시만 해도 세상 물정을 몰라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나쁜 놈은 저쪽이므로 당당하다고 생각했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요. 제가 뭘 알아서 이런 걸 혼자서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예전 생각하면 그저 지옥 터널 같은 기억만 떠오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재판마다 따라다니며 저와 소유주 협의회 임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또 다른 앞잡이는 어떻게요? 제가 가장 큰 타겟이었는데 제가 이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유자 대표위원 후보를 낼 때 경력란에 너무나 순진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당시 현 직장이었던 대학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후 그때부터 제가 재직하는 학과는 물론 여기저기 하다 총장실에까지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며 별 난리를 다 쳤습니다. 학교 쪽에 있는 시청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태인지. 저는 당연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생업을 들쑤시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너무 이런 세상을 몰랐던 거죠. 저희 학과의 정체 모를 남자가 스토커같이 계속 전화해서 김 교수를 찾으며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 이런 소리를 하니 당시 학과에서는 근로 학생들이 조교로 있었는데 이 20대 초반의 어린 조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 분노는 엄청났죠. 그러나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녹음을 해놓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조교들이 교수에게 조심하느라 점잖은 표현으로 제게 문자 보낸 거고요. 실제로 제게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경찰 불렀잖아. 응? 아이 그래. 아이 그래. 경찰이 나중에 부르면 싫어. 나는 부르면 안 되니까. 진짜 웬일이야? 그래 다 들려라. 너 반말했어 나한테? 내가 잘못을 잘했냐? 그걸 이게 정말 왜 이래 이게?
아니 그래. 어머. 네가 뭐야? 나 어디가? 여사님 어쩌라고? 나 예고 얘기 안 하는 건데. 초기부터 정말 치떨리고 집요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런 식입니다. 진짜 지독한 장면들은 찍지도 못했어요.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뒤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러한 횡포에 더 분노하고 더 맞서든지 둘 중 하나겠죠. 저는 후자였습니다. 사실 제 건강이나 사회적 일신을 위한다면 그냥 에라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야비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고 이러한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때 부조리한 무력과 횡포에 굴복한다면 제가 젊은 학생들 앞에 서서 항상 해오던 말 어떻게든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귀국 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조리에 대한 무감각함에 상당히 컬처 쇼크를 받고 있던 터라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학생들에게 상당히 자주 했었거든요. 당신은 교수라는 사람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과 행동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괴롭힘과 마녀 사냥식 횡포는 이 호텔을 분양받은 이래 내내 근래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참석한 관리단 집회에서 마주친 풍경입니다. 어디? 당신이 김신혜요? 이 사람이 여기 앉으세요. 나가! 앉으세요. 이게 여러 사람들 폐약증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나가! 이상한 여자야. 나가시라고! 나가. 나가라고요! 여기 조합회야 나가. 조합회가 아니라 조합회는 폐약증을 해서. 아니 몰라서들 그러는데 아니 앉으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나 처음이에요. 선생도 한 5년 동안 지금 인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인도를 못 받은 사람이 거다예요. 그럼 보셔 나가세요. 앉으세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대개들은 철제 산자세. 난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호텔에 많은 수백 명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너만 네가 반들반들하고 잘 먹고 살면 되냐? 야! 너만 반들반들하고 잘 먹고 살면 되는 거냐고? 야야야야 야마트 너도 비켜! 야마트 너도 비켜! 저한테 욕하셨죠? 욕하셨죠? 어떠신가요? 이 상황이 제정신으로 보이시는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스라이팅 현장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 노인들 다 저 때문에 이렇다고 악을 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가해자에게부터 한패가 되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저쪽 앞잡이들이 소유주들의 고통을 다 밑도 끝도 없이 엉뚱한 제 탓으로 돌리며 북한을 방불케 하는 흔해 작업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비슷한 장면, 이런 맹목적인 무지함, TV 뉴스에서도 여기저기 본 기억이 꽤 나지 않나요? 세상이 그저 미쳐 돌아갑니다. 이날도 솔직히 저 말은 멀쩡하게 해도 사실 좀 멘붕 상태였습니다. 이날 노인 집단에게 난생 처음 쌍욕을 듣고 집에 돌아온 후에야 서서히 현타가 오더군요. 제가 좀 정신이 들고 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 돌아가신 어머니께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도 연자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막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엄한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에게 그리 귀하게 키운 딸이 이런 억울한 모욕과 쌍욕을 듣는 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싶어서요. 하여간 여기 수준이 이 정도이고 이런 곳에서 10년을 처참하게 뒹굴다 보니 저는 사실 몸의 건강도 정신 건강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말아먹은 제 인생과 건강, 제 커리어, 제 피 같은 10년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이런 짐승개 같은 세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경종을 울려야겠다고요. 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속해버린 이 작은 이 한 빌딩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사회 정의가 바로잡히는 모습을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힘들게 책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올리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온갖 부조리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 M빌딩과 관련한 역사와 현실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 사리 분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은 피해자를 원수보듯 탓을 하며 본인들이 뭘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세뇌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사유, 즉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독립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이런 자들의 선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린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냐고요?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난 후 유튜버는 그 억울한 피해자가 다른 곳에 낸 돈가스 집에 찾아갑니다. 그 피해자는 유튜버를 안고 웁니다. 그러나 해피엔딩 또는 권선징악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 건물주 돈가스집 여전히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만일 안다면 그 집을 가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악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면 진짜 구제불능인 거고요. 어쨌든 제대로 알아야 모두가 마음을 합쳐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그런 악덕업자들이 응징을 받아야 무서워서라도 다른 데서 그런 짓을 다시 못하죠. 그런데 현실은 참 한심하고 서글픕니다. 이 명동 M빌딩만 해도 당장 그 죄의 역사와 우리가 당한 결과가 뻔히 있는데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올바른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뭉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것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틀린 정보가 주입된 채로 뭉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데 작게는 이 명동 M빌딩부터 크게는 나라까지 도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이렇게 뭉쳐진 그룹에는 마치 단단한 벽처럼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스스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잡이와 바람잡이들의 역할이 크죠. 저는 그저 그 안에서도 아직 정상적 사고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분들이 계시리라 기대를 품고 쉴 새 없이 외칠 뿐입니다. 이제 제발 좀 깨어나라고. 지금까지야 몰라서 그랬고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적어도 앞으로는 끌려다니며 이용당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기 공화국에서 무사히 잘 지내오신 것에 대해 감사함과 겸허함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십시오. 개가 못 끊는다고 이미 남을 속여먹는 이지머니를 경험한 자들은 다시는 그들에게 어렵기만 한 정직하게 돈 버는 길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팔아먹은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끓을 수가 있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나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부조리에 무감각하고 말로만 남 탓, 정치 탓, 정부 탓이나 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선동당하고 엉뚱한 곳으로 주의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의 대가일 뿐입니다. 만일 이들이 시민들 눈이 무섭고 법이 무섭고 처벌이 무서운 줄 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날뛸 수 있겠는지요? 진짜 나라가 위험할 정도의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힘을 합쳐 싸워 이겨나가는 게 우리 국민성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걸까요? 사기를 치고도 너무 멀쩡하게 살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솜방망이에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여기저기 경찰서 불려다니고 검찰 조사 받고 재판 쫓아다니면서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해본 결과 진짜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받는 게 현실이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남을 등쳐먹은 돈으로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힘없고 이런 세상이 문외한이며 돈 없는 피해자들이 2중, 3중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요. 이 명동 호텔도 처음에 사기 행각에 걸린 이후 500여 명에 달하는 소유주들이 난리를 쳐댔지만 그냥 SMS 상에서만 마치 찻잔 속의 폭풍처럼 성토하고 온갖 소리를 다 했지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진짜로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행동하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 100여 명의 사람들 뿐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미 명동 M빌딩은 과거 전국 모든 M빌딩과 똑같은 결말을 맞았을 것이 틀림없죠. 아직도 유 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홀려 그 모든 똑같은 패턴을 보고서도
우리만 특별하리라, 다르리라 여기는 걸까요? 전국에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는 댓글과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게 펼쳐지는 사기꾼들의 행각을 만천하에 알리는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디 본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금도 매일 부조리어 싸우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100여 명의 서울 명동 시티호텔 소유주들에게도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